네, 안녕하세요. 예, 주간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황의 주제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기대가 된다. 이런 주제로 시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2.59%, 나스닥이 2.87%, S&P 500이 2.64% 상승했고요. 9월 개인 소비자 지출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지수가 0.5% 상승해서 월가의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3분기 민간 임금과 급여의 완만한 상승으로 임금이 마침내 정점을 찍고 반등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신호가 나온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 부진으로 마이너스 장외 13% 급락했는데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6.8% 정도 급락하는 걸로 마무리됐어요. 아무래도 시간에는 거래량이 작으니까 조금만 팔아도 많이 내리고 조금만 매수해도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더 크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아마존의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예상이 1,400억 원에서 1,48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 1,550억 원을 크게 못 미쳐서 이것 때문에 아마존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했어요. 애플이 시가총액 1인 애플이 무려 7.55% 급등하는 그런 훌륭한 장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4%, 구글 플러스 4%, 엔비디아 플러스 4.95%. 과거 같으면 아마존이 이 정도 빠지면 시장 전체가 막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니야. 좀 예상과 다른 실적의 종목만 빠지고 시장은 오르는 그런 것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악재는 반응이 좀 최소화되고 조그만 호재에는 반응이 크게 돼서 바람의 방향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분기 GDP가 1분기, 2분기 GDP가 마이너스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3분기 GDP가 2.6% 반등하면서 바이든이 여 봐라 문제 없다. 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미 경제 올해 첫 플러스 성장, 바이든 경제 회복 동력 확인 이렇게 하고 이제 옐런도 건전한 둔화를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표현을 썼고 미 경제 핵심인 소비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뉴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GDP가 2.6% 증가했다. 이건 민주당에는 좀 선거에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제닛 옐런은 건전한 둔화, 완전 고용 상태에서 물가를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고용이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완전한 고용이 물가도 잡고 경제도 침체되지 않는 뭐 그런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3월물이 4.11%고 10월물이 4.04%로 역전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1년 내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는데 이거는 올라갈 때 얘기야. 내려갈 때가 아니고. 올라갈 때 장기가 있고 단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미 상원 의원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과도한 통화 긴축을 피해야 된다. 정치권에서조차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12월부터는 연준이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0.25%나 0.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 확률이 더 높아져가고 있다. 단 11월은 0.75% 인상이 그대로 계속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증시는 반등하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죠. 제가 이거 9월달인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9월달에 0.75% 인상되면 기준금리가 3에서 3.25%가 될 것이고, 11월달에 0.75%면 요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가 될 거야. 만약에 0.5%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4.2에서 4.5%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9월달에 제가 9월 20일 이전에 만든 거죠.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 요거 확실하고 요거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시장은 뭐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PF 악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레고랜드 말 유동성 위기가 불안감에 중폭되면서 좀 커지고 있는데, PF를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 KT 한국통신이 있다고 칠게요. 한국통신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 여기 땅에 옛날에 뭐 전봇대를 많이 막 보관을 하고 통신시설을 막 보관하던 빈터야, 빈터. 그런데 지금 다 전봇대 이런 게 다 지하 됐잖아요. 케이블화 돼서 지하로 다 묻어버렸잖아. 이 땅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 이 KT에서 이 땅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뭐 그냥 땅을 파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KT가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라고 할게요. 예입니다, 예. 현대건설에 이거 상의를 해. 이제 협상을 하겠지.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좋죠. 이런 큰 건설회사는 이게 일거리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 페이퍼 컴퍼니.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요거는 이제 이거 건물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양까지 다 책임지는 거죠. 여기서. 이럴 경우 이제 건설회사는 어떤 조건을 거냐면, 미분양식 건설회사가 떠안는 조건, 뭐 이런 걸 하고 있겠지. 그리고 옛날 2000년 이전에는 그 아파트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이라는 걸 냈어. 2번인가 3번씩. 중도금을 냈는데 이거 없앴잖아요. 2000년 이후부터. 들어갈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건설비 있죠? 과거에는 중도금을 받아서 해결했는데, 지금은 이제 PF라는 거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을 하는 거야.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지급 보증은 이 건설회사가 해. 이거 시행사, 시공사. 시공사가 이걸 해요. 왜? 건설하면서 여기까지 책임을 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이 PF는 규모가 큰 거는 은행에서 하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뭐 오피스텔 2-3동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축은행이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고객하고 이걸 연결하는 것을 증권사에서 하기도 하고, 증권사에서 발행하기도 해. 그래서 금융권 PF 발행이 지금 현재 112조라는 거야. 이 112조. PF 단체 대출 잔액이 112조라는 거지, 지금 다 합쳐서. 근데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말로 돼서 여기에 보증을 한 강원도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했는데, 이거를 지급을 안 하고 개인 회생하겠다 그랬어. 부도 처리하겠다고 한 거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강원도에서 부랴부랴 아니다, 돈 주겠다, 내년에 1월에 준다 그래도 이번에 12월 10일에 준다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우량채마저 연장을 안 해준다거나 또는 금리를 2배로 올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PF발 금융위기가 아주 살얼음판을 걷게 된 거죠. 이게 잘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충격으로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넘어가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좀 나쁜 거죠. 미국 증시보다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요약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다.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리지 않고 이렇게 행보하면 조금씩 올리고 있죠.
연준 의원들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증시가 미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어 더 많이. 지난 금요일 발표한 PCE 인플레이션 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 근원 PCE 지수 0.5% 상승, 월가의 전망치 부합. 3분기 민간 임금과 급여 완만한 상승으로 임금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11월 1일, 2일 FOMC의 기준금리 0.75%포인트는 인상이 확실시 되는데, 이건 시장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미 반영된 거고, 12월 14일에서 15일 열리는 FOMC에서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높아져. 0.75%포인트 인상 확률은 낮아지고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높아지는 것만 갖고도 증시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미 행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일 거고요. 11월 마지막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기대감에 증시는 또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어. 왜? 사람들이 참았던 쇼핑을 마지막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또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막 하잖아. 그래서 산타 랠리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연말까지 반등장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예상됩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 기조는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여기 최저점에서 반등할 때 매수했는데 20% 수익 이상 수익 중이고요. LNF 역시 잘했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20% 이상 수익 중이고, 2차전지 관련주 강세인데 우리가 세 종목이나 갖고 있어. 에코프로는 7월달에 샀어. 7월달에 사서 얘가 지금 50%가 넘었어. 이런 거야 이거. 예상과 다르면 손절을 짧게 하고 현금 비중 늘리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이탈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게 제 매매 전략이고, 매매 실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정장이 오면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반등장이 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탈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지키면서, 요렇게 제가 리딩 하는 거죠. VIP 리딩에 대해서 안내를 하다 보면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매일 8시 30분에 글로벌 시황, 국내 시황, 그 다음에 당일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을 예시를 해줘. 예상을 해줘, 예상. 그 다음에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도 그것도 하지만 장중에도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미리 알려줘. 미리. 장중에도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도 장전에 스탑 설정을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하고, 또 장중에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자,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제가 글로벌 시황, 국내 증시 전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우 수준이 높아. 그건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검색해서.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한테 이게 매우 필요하지. 그 다음에 장중에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최고 우수길도 수시로 알려드립니다. 비중은 한 종목당 총 투자금의 비중은 7에서 10% 이내 매수해서 개인당 10에서 14종목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요. 더 종목 늘어나면 종목 사지 말라 그래. 팔고 새로 사라 그래. 그 다음에 리딩도 이게 이렇게 절반 익자는 종목도 있고 막 있어서 20종목을 안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먼저 산 사람들 있잖아. 그죠? 먼저 사서 수익 낸 사람들. 나중에 회원 가입해서 VIP 들어오셔가지고 늦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종목 수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손절은 매수시 알려드린 손절가가 있죠. 이게 예상과 다르게 이탈되면 짧게 손절하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이탈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에코프로 50%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자, 바람의 홍풍이 바뀌고 있는 지금이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VIP 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반등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10월달 거의 내일 하루 남았죠. 자, 11월 반등장 제대로 한번 함께 하실 분들 모십니다. 이상 주말 시향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히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